아, 지금 엊그저께 기준으로 쉬는 청년이 대한민국의 400만 인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400만 인구. 거의 도시급의 인구가 지금 청년들이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긴급 팟캐스트를 열려고 마음 먹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 멀리서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비 오고 축축한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AAM 팟캐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팟캐스트 기본 내용은 그 유튜브에 제가 보내드렸던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청년 70만 그 KBS 다큐멘터리로 올라왔던 추정 60분. 추정 60분으로 했던 영상인데 그 영상 다들 보셨죠? 네. 너무 심각하던데.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인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일본이 미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쫓아가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그냥 청년들이 노력이 부족하다,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제는 숫자가 좀 무시를 못할 만한 숫자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 우리는 30대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같은 세대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괜찮아질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또 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 빼고 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쉬는 청년에 대해서 그 영상만 딱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이제 보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머리로만 뉴스 같은 거 보고 하면서 이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영상 보라고 했을 때도 이제 뭐 문제가 뭐 의지 없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편견 없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70만이었던 영상을 봤는데 지금 어제 뉴스가 400만이라면서요. 이거는 좀 사회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무튼 지금 앞으로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은 너무 그런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단일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복합적인 게 여러 맞아요. 가지가 섞여갖고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는데 거기 보면 취직했는데 다 처음부터 백수인 사람은 거의 없고 약간 회사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어쩌다가 군대 갔다 와서 하다가 어쩌부영 하다가 백수 된 경우 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항상 그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게 위에 사수들이 잘 안 가르쳐줘요, 디테일하게. 자, 이거 A, B 1부터 10까지 알려줘도 힘들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알려줘도 힘든데 막 조금만 잘못하면 야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뭐 일단 뭐 지랄부터 하고 받고 보니까 버틸려면 버티고 아닌 거 나가. 너 말고 최저시급 줄 애들 많아. 이러니까 저도 회사 생활 3년 넘게 하면서 그런 거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일이 힘든 것보다 뭐 월급 적은 것보다 그냥 위에 상사가 너무 뭐라고 하고 야 너 그냥 퇴사하는 게 낫겠다. 넌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막 쪼아대고 이렇게 막 갈구듯이 약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시 취직하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뭐 중소기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차근차근 좀 잘 가르쳐주면 그나마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제 그런 과거가 막 생각났어요. 역시 직접 또 경험했던 바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겪었을 때 확실히 더 잘 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겠네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 인터넷에서 586 세대 그리고 MZ 세대 이렇게 또 계층을 족같긴 하지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하기 편하게 그렇게 세대를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MZ 세대로서 그런 위에 586 세대랑 이렇게 부딪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우리는 그들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런 해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586 세대는 사실
산업과 국가가 발전할 때 좋은 시기에 태어나셨잖아요.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열심히 하면은 저축해서 돈도 불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는 시대였었던 거고,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월급으로는 절대 집장만도 못할 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일단 환경적인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솔직히 편해졌잖아요. 막 편의 장비도 많고 편한 서비스도 많이 생겨. 옛날에 뭐 골목골목 다 배달해주는 그런 데가 어딨어. 없잖아요. 뭔가 다 고생을 해야 됐었고, 뭐 교통편도 너무 편리해졌고, 지금 뭐 전기차 나와서 운전도 다 해주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뀐 거 아닐까. 그래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1%의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걸 세상을 바꾸려고 하거나 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99%는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적응하고 잘 살려고, 거기서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99%가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 발전시키진 않더라도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99%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막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생겼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능력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면 안 필요하냐 이런 요구되는 조건들이 다 달라지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지금 환경에서 이 능력은 딱히 필요 없는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도태가 되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맞나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음, 그리고 지금 뭐 산업 자체가 지식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실물을 뭔가 만들어내고 뭐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걸로 창업을 하는 것도 많아지고, 뭐 국가에서도 요새 저는 이제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위주로 가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알려주면서 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청년들을 구하고 싶죠. 안 온대요. 전부 외국인이에요, 거의. 사대보험도 안 하고 그냥 거의 프리랜서로 이제 돌리는 그런 산업의 현장을 보니까 참 이 현실이 더 와닿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그거 이제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욕하기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환경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니까 또 문제점이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게, 낙인 효과 때문에 중소기업을 갖대든가 이러면은 인식이 인식이 안 좋아져 버리니까 안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를 채용을 하는 채용 담당자들은 586 세대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저는 대기업 다녀본 적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는 그런 인식 문화들이 조금 제 취업 시장에서 조금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미비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에도 그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을 받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을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힘든 데를 보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너도 나도 대학교 나오고 다 이러다 보니까 더 고스펙을 요구하게 되고 더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윗분들은 조금 끈기 있게 뭔가 버텨주고 끈기 있게 해주길 바라는데, 저는 중소기업 다녔었거든요. 근데 뭐가 돌아와야 끈기 있게 하는데, 일단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뭐 밥도 공짜, 오히려 돈 더 쓸 일이 없어요. 밥도 공짜, 뭐 셔틀버스도 있어, 돈 쓸 일 없는데 저희는 뭐 어떻게든 돈 적게 주려고 뭐 최저 시급하고 뭐 연차 수당을 뭐 12분으로 나눠가지고 월급에 살짝 녹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 일하는데 22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중소기업 가고 싶겠어요. 그냥 외국은 또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랑 임금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임금차가 너무 크니까 저도 3년 버티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월급 220인데 그럼 10년이 되면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10년 차 선배를 봤는데 똑같이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월급이 3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와, 300만 원이면 서울에 아파트 살 수도 있나 했는데 답이 안 어, 나오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위 분들은 그냥 어떻게든 조금 아무래도 뭐 민주주의 사회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 싸게 굴리고 싶어 하고 근데 밑에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벌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서로 그런 마찰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댓글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약간 나이 드신 분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너의 부모 세대들은 힘들게 일을 해갖고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키워놨는데 좋은 눈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좋은 교육 갖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냐, 굳이 중소기업 들어가서 18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하면은 그래도 네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고 너 생활비 쓰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이렇게 눈이 높냐, 노력을 해야지 라는 댓글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죠. 음, 냉정하게. 냉정하게 맞죠. 내가 MZ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솔직히 그 마음이에요. 누구는 뭐 편한 다 일 편하게 하고 안 하고 싶죠. 싶은가? 저도 어저께 이제 오늘 영상이 올라간 게 다른 게 또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했던 게, 제가 이제 보험 영업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근데 남들보다 훨씬 더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 수현 씨처럼 중소기업 다녔을 때 183만 원 받았어요. 사대보험 다 떼고. 근데 1년 일하고서는 이제 연봉 협상을 했죠, 한마디로. 뭐 협상이 뭐가 있겠어요, 신입사원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내가 있는 회사에서 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좀 저도 잘 되고 싶지만 내가 있는 회사가 최고였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라고 하는 일 말고 다른 거지 막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울증도 그때 겪고 있었는데 자기 효능감을 많이 느끼면서 그것도 극복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월급이 올랐어도 많이 올랐어요. 원래 200, 그러니까 2,400만 원으로 계약했다가 연봉 2,800인가? 그걸로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한 달에 3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3,600만 원 달라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20% 정도 올려주셨거든요. 2,900인가 2,800. 근데 사실 그것도 거의 최저시급 수준이에요. 왜냐면 새벽에 출근할 때도 있고 새벽에 퇴근할 때도 있고 주말에 나갈 때도 있고, 그 수당으로 만약에 다 따지면 그런데,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를 모든 걸 내가 받고 싶은 거 다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또 그걸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때 뭔 생각했냐면은, 나는 지금 경험을 쌓고 배우고 있는 거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건 아니고 여기서 뭔가 경험과 지식과 그런 걸 노하우를 쌓아서 대기업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대기업을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기업 MD들 맨날 만나니까, 뭐 현대홈쇼핑, 뭐 NS홈쇼핑 다 홈쇼핑 회사 대기업이잖아. 근데 과장이 이제 막 십몇 년 이런 사람도 있고, 대리도 뭐 내 나이 또래 같은데, 우리 이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쟤네는 연봉이 얼마나 되냐 이랬더니 한 뭐 5, 6천 받는 사람도 있고 과장이면 7, 8천 뭐 억대 연봉도 있대.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은 표정이 다 안 좋아. 죽상이야. 처음부터 대기업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남았어도 그 업력이 10년 이렇게 돼도 7, 8천이라는 거야. 물론 7, 8천 많은 돈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벤츠 타고 싶고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이렇게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충족시킬 만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인 답이 없구나. 돈 때문에 이제 보험한 건 아니었었어요. 내 꿈을 펼치고 싶고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수동적인 일 말고 능동적인 일. 근데 원래 좀 능동적인 편이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다른 친구들 봤을 때부터 이제 왜 안 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도 뭔가 새로운 걸 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만 하면은 못할 거는 거의 없다. 어느 업계를 가도 그 노력으로 되는 부분까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르겠지만 내가 갑자기 지금 뭐 세무사, 회계사, 뭐 변리사가 되겠대. 그러니까 어렵겠지, 공부해야 되니까. 저는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열 몇 시간씩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뭔가 몸담은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씩 노하우를 쌓고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일들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메타인지가 올라가면서 이런 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보험 영업을 하다가 법인 영업으로 넘어온 것도 개인 영업은 이제 논리적이지 않은 고객을 만나니까 너무 감정적이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아 이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거나 내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도 없고 좋은 일 하지만 그 사람 돈 아껴주고 돈 벌어주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전문가라고 내가 느끼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해서 더 큰 시장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저는 항상 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게 뭐 환경적인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어쩌라고 이 가운데서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걔네랑 너랑 경쟁하는 사회에 똑같이 놓여져 있으면 네가 사장이라면 누굴 채용할 거며 그렇잖아요. 거기도 이제 영상 보면은 뭐 중소기업에 뭐 다닌대 뭐 아니면 다녔다가 뭐 퇴사했다가 뭐 나중에 또 뭐 금방 다시 취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해가지고 막 30개월을 또 쉬었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그 30개월 동안 그냥 중소기업 다녔다면 어땠을까? 그냥 경력 쌓아서 아 제가 대기업도 다녀보고 혼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만둬 보기도 했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중소기업에서 경험 쌓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은 대기업 다시 들어오고 싶어서 입사 지원서 냈습니다. 물론 서류 통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될 때까지 해 그럼 분기마다 나오는 거 뭐 상반기 하반기 매년 나온 거 맨날 다 넣어 공채든 특채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딱 기회가 왔어 100개를 넣어가지고 그럼 그때 면접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파악해보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고 여기에 이런 직무를 뽑는다고 하길래 난 이건 자신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좀 삶의 기준이 생겼고 이런 거 잘해보고 싶은데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수동적인 삶을 산 다음에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불쌍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어쩌라고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가요, 솔직히. 내 동생이 그렇든 뭐 내 만약에 자식이 나중에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혼자 스스로 이겨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사회를 만드는 거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지금 이러니까 빨리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똑똑하게 결정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 좋아 쉬었음이지 뭘 쉬었으면 그냥 백수지 뭐야. 그렇잖아. 그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취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험을 하러 들어갔다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너무 안 맞네. 혹은 금액적인 부분이 내가 나은 목표가 이건데 안 맞아. 갈 수가 없네. 그래서 계획을 다 짜고 이렇게 그만둔 다음에 그 계획대로 이행을 하고 이렇게 가면 좋지만 그리고 그 계획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나는 이렇게 그리고 중소기업을 경험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을 해서 나간 다음에 대기업을 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진짜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힘듦을 버티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계층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계층 이동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경험을 하고 그만두고 계획을 딱 짜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동을 했을 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안 되고 이랬을 때 약간 버틸 수 있는 약간 그런 약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버틸 수 있는 팁? 그냥 그러니까 주변을 좀 주변은 좀 안 둘러보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씨 가로수길가 누구 맥라렌 끌고 아씨 뭐 하면서 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냥 자기 자신이 월급 200만 원이어도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오늘 해야 될 게 뭐야? 오케이 출근 끝나고 오케이 그럼 내가 해야 될 거 뭐지? 출근 끝났으니까 요즘 뭐 투자 이런 거 뭐 하나 강의 책도 좀 보고 뭐 어차피 결국엔 다 돈 아니에요. 저 좋은 대기업 가서 뭐 하려는 건 돈 많이 벌려고.
결국에는 다 돈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장 주변 돌아보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방 청소면 방 청소하고 당장 내가 출근해야 돼. 당장 출근해 돈 벌고 당장 내가 할 것만 생각하고 너무 주위 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너무 느끼는 게 항상 불안할 때 주변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어떻지? 만약에 사람인데. 나보다 만약에 좀 더 힘들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나는 좀 괜찮네. 또 이거 위안은 얻고 이게 인간 좀 본성인 것 같긴 한데 나보다 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나랑 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날아다니고 이게 또 SNS로 다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심해진 것 같긴 한데 진짜 수현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굳이 주변을 봐야 되나? 그냥 본인 할 사람인데 만큼 볼 하면 수는 돼요. 있죠. 네. 사람인데. 근데 또 거기서 또 나온 댓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당장 이제 또 내 부모님 또 아프시거나 아니면 뭘 빚이 있거나 해갖고 빨리 갚아야 돼. 그래서 그런 도전이나 이런 게 꿈꿀 수가 없는 환경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그냥 쉰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댓글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쉬네? 나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나갈 돈이 있어갖고 쉴 수가 없는데 그것도 복이다 라고 얘기 나눴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까지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부모님 집에 얹혀 살더라고요. 아니 20살 넘어서는 솔직히 집 나와서 자기 자신이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이니까. 왜냐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건 이해. 내가 직장이 있는데 뭐 시드머니를 엄청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해가지고 최대한 얹혀 살면서 최대한 많은 시드머니를 올려가지고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일을 하면서 그거는 뭐 볼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네 할 수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요거 해결됐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나는 성공할 거야. 멘탈 이런 거 보고 와 좋아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그래도 헬스하고 왔으니까 좋아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고 이제 롤 들어가가지고 롤 하고 있고 부모님 들어오면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2, 3년 4, 5년 이렇게 흘려버리면 그렇거든요. 근데 굳이 직업에 기천이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직업에 기천 없이 그냥 배달을 해도 조치를 때려버리고 하루에 12시간씩 해버리면 솔직히 중소기업보다 훨씬 낫거든요. 배달도 오케이. 배달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러면 그럼 그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해도 자기 자신은 먹여 살려요. 월 250 이상은 벌 수 있으니까. 저 안 되면 그것도 힘든데 하면 이틀에 한번 뭐 쿠팡 가가지고 하루는 일하고 하루 쉰다던가. 그래도 본인 먹여 살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재정적으로 일단 부모님부터 독립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힘들죠. 집에서 게임하고 이런 게 훨씬 편하긴 한데 그래도 한 발짝 더 가고 싶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댓글에 말씀하신 분은 이제 간절한 사람인 거죠.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요. 네. 냉정하게. 나도 간절해. 저도 한 달에 지금 가만히 숨 마셔도 400만 원씩 나가요. 작년에 재작년에 처음 보험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7, 800씩 갚았어야 됐어요. 대출금이랑 영업비용 충당하려면 7, 800이 7, 800씩 벌어보라고 해봐봐. 누구한테. 쉬운 일이냐고 솔직히. 한 달이라도 예를 들어 뭐 700만 원이 필요한데 600을 벌었어. 뭐도 많이 번 거잖아. 하지만 마이너스 100만 원이었어 나는 그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안 쉬고 싶었겠냐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새벽 2시까지 영업 안 돼가지고 고민하면서 머리 쥐어 뜯으면서 책 읽고 막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겠지. 너는 빚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빚을 만들어.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다는 거지 비교질하면은. 좀 자기 자신 좀 형님 말대로 좀 사지로 몰아야 돼요. 당장 일 안 하면 월세 못 내고 당장 밥 못 먹어봐. 2, 3일. 당장 노가다 가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 말대로 좀 자기 자신을 조금 사지로 몰고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은 왜 뭐라도 된다는 식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물론 그 쉬는 청년 중에 뭐 집에 얹혀 사는 사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물론 사람도 장애가 있지만, 있거나 뭐 앞을 못 본다던가 그러면 이해하죠. 당연히 장애가 있으면 못 하는 거죠. 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건 부모님이 뭐 알아서 잘 살고 계시고 집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부양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고
아프시지도 않았고 저는 제 인생만 잘 살면 되는 거였어서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 가족들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뭐 혹은 뭐 장애가 있든 뭐 아프든 뭐가 됐든 간에 힘든 상황이라면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래. 나는 내 상황이 이래. 그럼 나도 뭐 스티브 잡스처럼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고 아니면 뭐 이재용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거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불평불만하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일을 벌려서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험한다고 딴 일 하는 것도 그렇고 애초에 보험 처음 시작했을 때도 처음에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고 남들이 시키는 일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였었단 말이야. 그때는 내가 대출이 얼마인지도 몰랐어. 근데 나왔는데 막 한 달에 몇백만 원 내가 원래 벌고 싶었던 그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통장에 잔고가 자꾸 없는 거야. 뭐야 이거 문제 있네 이랬고 자세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내가 7, 800이 나가고 있더라고. 그때 무서웠어 처음으로. 좆됐다. 와 씨발 너 매달 7, 800씩 벌어라 하면 어떻게 벌지? 그 영업비 다 빼고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 전에 나 183만 원 벌던 사람이라니까. 원래 벌던 건 4배를 매달 벌어봐. 네. 무섭지 당연히. 처음 나도 시작한 건데 집에 손 벌릴 상황도 아니야 나는. 부모님 부양해야 되진 않지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 막막하잖아 솔직히. 근데 거기서 저는 아 그래 내가 멈추면 안 되겠다. 어떻게 더 성공하지? 저는 돈 갚으려고 일한 게 아니었어요. 전 처음부터 난 성공하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였지 빚을 빨리 갚아야지 이런 생각 1도 없었어. 1000만 원 이상 버는 게 목표였었고 700만 원 예를 들어 800만 원 필요해서 해. 그리고 20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잖아. 난 그게 목표였던 거야. 빚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애초에. 뭐 당연히 뭐 7, 800이든 뭐든 그건 저축을 못하는 것 뿐이네. 이렇게 생각했어 그냥. 그래서 나중에 뭐 2천만 원 받을 때도 있고 1700만 원 뭐 1900만 원 벌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뿌듯하진 않았어.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건강도 안 좋아. 계속 이걸 해야 되고 멈추면은 수입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진짜 뭔가 더 많이 벌던지 지속성이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일을 또 시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 뭔가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회의 기준에 자꾸 맞춰서 자기를 평가하고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면서 뭐가 자꾸 안 된다. 사회가 뭐 나를 안 뽑는다. 나 너를 왜 뽑아야 되는데 그걸 사장 입장에서 안 뽑지. 경력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자격증도 없고 뭐 그러는데 누가 뽑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본인 기준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 눈빛이 반짝반짝해. 어떻게 면접까지 갔다고 치자. 100% 떨어져요. 그 심사관들이 보통 사람이겠냐고. 엄청 고생 많이 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경험도 많고. 근데 생초짜 사회 초년생이 왔는데 눈에 동태눈가라고 했으면 아, 저는 이런 겁니다. 저럴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고 돈 주고 맡긴 자기소개서 외워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랑 전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걸 생각해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면 이런 뭔가 인생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퀄리티가 다르겠죠.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회만 불평불만 가지면은 어쩌라고 그래서. 편하긴 하죠.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보니까 뭐 회계사 시험 뭐 전문가 시험 본다고 하는데 2년 3년인데도 안 되면 그만둬야지. 아, 그래서 냉정하게 2, 3년이 리밋이라고. 내가 그 능력이 없든가 노력을 안 했든가 노력을 안 했던 거 거기에 그만큼 흥미가 없는 거니까 머리가 나빠서는 아니겠지 당연히. IQ 뭐 100 전후만 돼도 다 비슷하다면서. 저도 IQ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IQ 200이고 이러면은 여기서 이런 거 안 찍고 이미 뉴스에 나오고 있겠지. 근데 그런 걸 아는 걸 알고 아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자신감은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저 지금 직장 다니는 처음에 그냥 대학교 뭐 좋은 대학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뭐 대학교 나와서 그냥 졸업해가지고 남들이 다 한다는 자격증 따고 공부해가지고 사회 경험 쌓아가지고 지금 제가 34이니까 늦게 취업했어도 경력 5년 이상은 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을 다니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럼 그 친구들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만 모았어도 지금 이미 5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빚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 씨발 인생 족같네. 나는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일했었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다 벌어본 사람인데 그래도 내 인생은 변하지가 않네.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만 불쌍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뭘까? 엄청 열심히 했을 때도 있었는데 엄청 게을러질 때도 공존해요. 지금도 공부하기 싫어.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이거를 하게 하고 싶으니까 나는 나한테 뭘 주입해야 되지? 뭘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운동을 해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나? 아직도 고민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 인간이라는 걸로 생각했을 때 본능을 이기는 건 진짜 힘들구나. 전 본능을 이기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자꾸 노출을 시키니까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뭐 돈 벌고 싶으면은 뭐 빚을 지라든가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뭔가 자기를 이제 환경을 만들려고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서 방구석에서 자기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믿어. 계속 실패한 나를 왜 믿어? 성공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한테 가야지. 한마디로 판단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 있는 거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메타 인지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머릿속은 했겠죠. 음,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내가 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혹은 생각하고 실천을 안 했거나 뭐 그 정도이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아무래도 신흥 청년이 지금 엄청 많아졌잖아요. 400만 정도 되는데 왜 그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렇게 진취적인 사고와 이런 메타 인지가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똑같이 교육을 받아왔고 초중고 뭐 혹은 대학교까지 가고 뭐 대학원 심하면 뭐 그 정도까지 교육 과정을 다 밟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진취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소심한 성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지. 아,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보통 막 뭐 조금 이렇게 소심하게 되는 거는 자기 다 사람이니까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병신아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지랄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왕따를 당했거나 학창 시절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히키코모리가 될 상황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능성이 좀 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조금 높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자신감은 운동을 하면 헬스하거나 헬스도 못하겠다면 좀 하루에 30분만 걸어보면 햇살 좀 맞고 맨날 방구석에서 그냥 다 공통점이 컴퓨터하고 뭐 약간 이러니까 하루에 30분만 걸은다고 뭐 인생이 바뀌겠어 했는데 이미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이제 한 발짝 나아간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30분만 걸어봐라. 요즘 트렌드가 러닝이잖아요. 러닝하는 이유가 원시 시대 때는 하도 러닝을 많이 뛰니까 사람이니까 사냥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는 맨날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러닝하면 좋은 점밖에 없고 그 생명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더 좋은 생각이 더 나고 햇볕도 더 맞으면서 잠도 깊게 더 잘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러닝이라도 안 되면 걷는 것만이라도 해보면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문제지 않을까요? 최대한 몸을 좀 많이 네. 움직여라. 네, 자신감 맞아요. 어디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또 요양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노인들 특히 아픈 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눕거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게 되니까 점점 이 뇌가 일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억력 강퇴가 심해지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이러는데 반면으로 몸을 이렇게 어떻게라도 움직이려는 노인분들, 뭐 보행기를 써서 움직이라던가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조금 이렇게 걷는 건가 하시는 분들 보면은 피부 색부터가 달라요. 진짜 누워만 계신 분들 피부가 엄청 검해. 그냥 딱 봐도 이런 검버섯이랑 아예 다르고 그냥 피부 자체가 검해. 근데 막 돌아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가 밝고 언어 능력이 그래도 좀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운동과 이 뇌 건강 그리고 긍정적 에너지가 나오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 특히 저는 또 운동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의 특성이 다를까? 좀 벼랑 끝으로 몰아야 돼요. 근데 진짜 답이 없네. 아무래도 좀 유전자적인 건가 그냥? 조금 아, 여유가 있으면 솔직히 집에서 뭐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리고 부모님이 그냥 에휴 뭐 그런갑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집에서 막 쪼거나 야 너 뭐하냐 너 취직도 안 하고 이러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내가 나와요. 집에서 맨날 야 너 그렇게 해서 뭐 될래, 아버지가 와서 막 자기 많은 채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러면 집에 있고 싶어도 눈치 보아서 못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히키코모리 있는 집안 보면 어머님이 엄청 챙겨줘요. 어머님이 밥도 해줘. 아, 밥 먹어라. 야, 혹시 롤 하느냐 힘들지? 밥 먹어, 밥 두고 갈게. 밥 먹고, 아버지는 돈 벌어 와가지고 용돈 적게라도 30만 원이라도 주고, 야, 그래도 친구라도 만나봐. 그래, 자존심이라도 가져봐. 그래, 아빠는 항상 응원한다. 좀 집에서 이런 경향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가정 안에 네.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칠 네. 수 있다고 저도 굉장히 확률이 공감하고, 제로는 아니라고. 저도 이 주제를 말하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초중고 대를 나왔다는 공통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 시스템의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함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안 좋은 면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사실 시험 같은 걸 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작은 사회잖아요. 학교 안이. 거기서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뭐 뭘 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제도의 목표는 초중고의 제도의 목표는 다음 학교로 넘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넘어가고 이런 문제인데, 그 안에서 경쟁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반을 나누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C반, 뭐 너는 공부를 그래 좀 하니까 B반, 너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A반, 이렇게 반을 나누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너네는 비교 우열을 하지 말아라고 해도 거기서 안에서 학생들은 서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너 B반이야? C반이야? 이러면서 난 A반인데 이러면서 거기서의 우위를 느끼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도 객관식, 주관식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해진 답을 다 써야 되는 주관식,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획일화된 교육을 다 받고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쟤 시스템에서 벗어났네? 이상한 사람. 왕따 시켜버리거나, 혹은 뭐 적응을 못 해갖고 이런 사람들을 아예 그냥 버린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시험 봤는데 왜 너는 못해? 노력을 안 했네 라고 그냥 바로 치부해버리면, 그렇게 위에서 MZ세대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위 MZ세대들도 쟤네들은 그냥 살기 좋아서 저렇게 잘 됐네 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편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해를 안 해서 또 계속 이런 계층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왜 발생했느냐 생각해보면, 그런 시스템을 다 밟아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와갖고 그런 문화를 습득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그 얘기도 맞긴 한데 뭐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맞고 더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음, 그 사람들은 그럼 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음. 그걸 또 적용해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SNS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 보는 시각이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저주의 지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 어벤져스에서 나왔던 건데, 그 빨간 해골이 지식의 저주에 걸려갖고 다 알아. 그래갖고 모든 걸 아는데 자기는 못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20대 청년이 유튜브에서 벤치프레스 뭐 이런 걸 다 봤어. 그래서 몸을 키우려면 3분할을 딱 해야 되고 다 해야겠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휴식은 이렇게 30분, 뭐 단백질은 몇 그램, 이미 지식은 다 알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변수가 무조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그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예시를 든 거지만 이런 지식을 너무 쉽게 습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결론을 이렇게 탁탁탁 내려버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너무 멀리까지 보니까 의욕이 안 생겨서 이제 그런 거지. 저 같아도 저도 저 가로수길만 가면 화가 나요, 진짜. 내 나이 또래 애들 뭐 어디 무슨 압구정에 무슨 술집하고 뭐 저기 뭐 하고 하면 앞에 막 람보르기니 끌고 막 오픈카 뚜껑 딱 딴 다음에 옆에 여자 태우고 가고 있잖아요. 불질러 버리고 싶어 진짜 솔직히. 따라가가지고. 맞아요. 아니 나는 진짜 아둥바둥 목숨 걸고 진짜 거기 매달려가지고 막 비 쏟아지는데 막 비 막 얼굴을 닦으면서 막 가끔 막 줄이 막 바사삭 소리가 나고 막 끊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진짜 주저앉아요. 나 목숨을 담보로 막 이렇게 했는데도 끝나면 경차 타고 집에 가고. 그래서 요즘 다 맞아. 요즘 또 진짜 그 화가 나. 직업이 옛날에 비해서 아까 뭐 SNS를 통해서든 뭐 뉴스를 통해서든 뭐든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새로운 직업도 많이 탄생을 해버리고 뭐 예를 들어도 딱 봐도 틱토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유튜버. 그쵸.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이 나왔는데 우리가 교육 받았던 거는 뭐 전문직이나 아니면 생산직이나 이런 틀에서 있으니까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않고 거기서 봤는데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서 계속 그 공부를 했는데 변화가 되니까 여기서 이걸 합격 못하면 여기에 맞춰갖고 직업을 가면 되는데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은 솔직히 말하면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거나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어떤 주식이 좋고 이런 거 알려주지 않잖아요. 솔직히 교육은 누군가의 일꾼이 되기 위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에서 막 얘가 열심히 하고 막 시험 열심히 해가지고 뭐 대학교에서 PPT 준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결국에는 뭐 회사 들어가가지고 얘가 당연히 PPT 해야 되니까 얼마나 쓰기 좋아요. 일단은 얘가 또 자본에 대해 공부 못하니까 회사에만 또 얽매여 있고 솔직히 그냥 일꾼들 찍어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도가 좀 있는 그쵸, 그런 정부에서 교육 시스템이다. 예. 예를 들어 얘가 또 대한민국에서 다 백만장자이면 누가 편의점에서 일해? 누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누가 줄 매달려가지고 목숨 걸면서 누가 해? 나 백만장자인데 누가 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 사업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업주라고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뭐 일이라도 해갖고 이런 환경을 만들려면은 그런 학교나 이런 취업 시스템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사실 편하잖아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초중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 그러면은 1인분을 할 수 있어. 어, 이런 운영 체제를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래도 좀 이렇게 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렇죠. 어. 밥은 먹고 살아.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도 밥은 안 굶어.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예외로 나올 수 있지. 갑자기 머리가 너무 비상해갖고 나는 아이폰을 개발해야겠어. 물론 교육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이렇게 비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겠지만 그거에 그러면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버려져야 되나? 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탑 티어 애들이 의사, 변호사, 뭐 검사 결국에는 이런 건 되잖아요. 근데 걔네는 또 집안이 또 약간 또 그런 집안이야. 집안에서 또 엄청 막 공부하는데 뭐 저기 뭐야 압구정 보내고 뭐 공부 엄청 시키고 몇 억씩 들어가지고 하는데 나 같은 뭐 흑수저는 학원 같은 것도 보내기 집에서 부담스러워하고 눈치 보고 이러면 그냥 혼자서 요즘 개천에서 욕 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걔네들을 그냥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1등이면 누군가 밑에. 맞아요. 그 부모 세대 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기반을 해서 그쵸. 이렇게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서 해야지 취업 확률이 높아가니까 내 자식은 좀 쉽게 취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말고라고 해서 그렇게 내 자식들한테 했는데
이제 개나 소나 다 대학을 나오고 이러다 자격증 따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들도 아마 예측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예측을 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미리 뭘 기술을 배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모 세대들도 어느 정도의 조금 미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별 수 있나? 당장 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을 때 그 세대와 세대가 서로 이해를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쟤네들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네?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뭐 위의 세대들이 아, 쟤네가 그냥 쉬는 건 그냥 노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쉬는 거구나. 저런 잉여 인간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쉴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고 똑같이 밑에 MZ 세대들도 왜 저 세대들은 계속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꼰대 같지? 라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이렇게 좀 차갑게 알려줄까? 그냥 쉽게 알려주면 되지.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서로 이를 이해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편하거든요. 쟤네는 어리고, 쟤네는 뭐, 너무 귀하게 자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편해요, 사실. 근데 그러면 결국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 너무 암울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서로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해하는 문화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저는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학교에서 뭐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해서 뭐 비즈니스 하는 능력 이런 거는 안 알려주잖아요. 뭐 이 사람 뭐 화가 났을 때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맞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는 이런 교육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어서. 사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대화잖아요. 동물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 수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에는 분명 의도가 있잖아요. 일꾼을 만드는 것,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이 대화를 안 알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뭐 교육의 문제도 문제인데 근데 저는 그냥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돈 버는 방법, 사회생활하는 방법, 뭐 더 지혜로워지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없는 게 몰라서 못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우리랑 똑같은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임용고시 패스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분들도 모르는 거지. 선생님들도 자기네 힘든 직장이니까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끼리 정치도 있을 거고 뭐 공무원이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모르죠. 아무튼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부터 계속 거기 꽂혀가지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진취성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 진취적이고 어떤 사람 아닌가. 이거는 근데 좀 약간 심리학적인 거나 뭐 유전적인 공학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작은 일에 좀 성취감을 느끼는 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책 같은 걸 보면은. 근데 스스로에 대한 게 종합적인 건데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너무 큰 목표를 잡아버리고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면 이제 금방 포기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예시로 들면은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못 읽겠는 거예요. 자꾸 읽기 싫어. 읽으면 좋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충돌하니까 스트레스를 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시도한 게 오케이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자. 그래서 한 챕터를 읽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만 읽어봐야겠다. 그거를 제 목표로 정했어요. 그날 시간도 정하지 않고 자기 전에 한 페이지만 읽어야지 라고 했더니 그래 이것만 하면 되니까 라고 앉게 되더라고요. 근데 앉으니까 10페이지를 읽었어요 제가. 되게 쉽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생각이 든 게 환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내면에서 에너지가 막 뿜뿜 해가지고 막 그런
그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거든. 영감이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을 루틴 같은 거를 만들라는 소리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죠. 독서를 하고 싶다. 이러면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자. 근데 뭐 시간을 정해볼까라고 하면은 자기 전에 하자. 이렇게 한다든가 씻고 나와서 앉아서 어차피 더위도 식힐 겸 앉아 있으니까 그때 그냥 앉아서 바로 책을 읽자. 한 페이지만 읽자. 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한 줄 읽자. 그것도 힘들다 한 글자만 읽자. 근데 이게 사람이 딱 앉아서 시작하면 뭐든지 좀 하게 돼 있거든. 본능적으로. 그럼 또 뿌듯함이 쌓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마법인 것 같아요. 요새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게 그 공부를 제가 법인 영어 하는데 엄청 많은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또 들어가서. 근데 너무 많으니까 중압감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빨리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우리 지사장님만큼 되려면은 17년을 지금 이 일을 하셔서 엄청 성공을 하신 분인데 그거를 한 방에 다음 달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인정하기 싫은 거지. 아 그래도 난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막 다독이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오늘 하루를 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오늘의 나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책도 못 읽었어. 공부도 안 했어. 뭐 집 청소도 안 했어. 그리고 먹는 것도 막 그냥 밀가루 음식만 먹었어.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난 건강해지고 싶고 몸도 좋아지고 싶고 빨리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고 이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최 밑단에 있는 것들을 오늘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안 한 거야. 위가 안 쌓아지는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있을 때마다 이게 전부 다 중압감인 거야. 저도 이제 원홍 씨처럼 근육질의 몸매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엄청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일 거 아니야. 근데 난 그걸 모르잖아. 솔직히 뭐 겉으로 옆에서 운동하는 거 다 봤지만은 본인보다 알겠어요, 제가? 그 고통을 몸으로 느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욕심을 다 버려야 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나는 오늘 매일 실패만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성공 경험을 쌓아야지 나한테 기분이 좋을 거니까 작은 걸로 해보자라고 했더니 한 페이지 읽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 이걸 이제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 헬스장 뭐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오늘 가서 바벨 만지고 오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아. 그냥 만지면 한번 눕게 돼 있고 누우면 한번 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보다 가볍네? 이러면서 10개 하게 되고 아 그냥 온 김에 그럼 오늘 하고 갈까? 오늘 가슴 하고 가자. 그렇게 해착이 되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이게 생각해 보니 제가 발전하는 거에 재미를 느꼈었고 내가 이 분야를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자기효능감이 올라가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목적이 돈이 되는 순간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요새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뭔가 인생이든 내 몸이든 뭐 건강이 됐든 뭐 지혜로움이 됐든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제보다 한 가지만 낫게 만들어보자 이러면 엄청 행복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쉬는 청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회계사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계사라는 골인을 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노력과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아까 수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근데 그것도 엄청 작게 잡으라는 거지. 공부 졸라 하기 싫은 상태에서 막 3시간 동안 억지로 앉아가지고 막 똑같은 글씨 계속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오케이 오늘 1챕터에 1문항만 보고 놀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져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1번 문항을 딱 읽어.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벌써 목표를 달성해버렸네? 2줄 읽으면은 오늘 목표 200% 달성한 거고 10줄 읽으면 1000%잖아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을 대하면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인정하지 않아도 아 그래도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으니까 좀 재밌네 이런 게 하니까 또 의지가 생기네. 그러면 또 그게 선순환이 될 거고 그러면서 좀 진취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쵸.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저 칭찬해 주는 건 솔직히 그때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 채찍질하는 것도 그때뿐이고 내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채찍질하는 걸 스스로 그렇게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통제를 할 줄 알아야지
더 큰 목표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은 행복과 성공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면 제가 저번 팟캐스트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작은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자.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삼겹살 구워 먹자. 옆에 목살이 보이지만 나 오늘 삼겹살 먹겠어 이렇게 그냥 내가 진짜 생각하고 말한 거를 그냥 진짜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지켜서 가다 보면 진짜 커지니까 그게 그렇게 가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일단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조금씩 밑으로 밖으로 방출을 해보자는 거죠. 나 저 사람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요즘에 엘리베이터 타면 너무 삭막해요. 인사를 안 해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그리고 서로 이렇게 벽 보거나 딴 데 보면서 핸드폰 보거나 한단 말이야. 네, 저도 이제 좀 그런 긍정적인 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내보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도 그리고 갈 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받아줬지만 이 사람이 나를 한번 쳐다보긴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한번 쳐다봤네. 그래도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넘겨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되게 그 사람은 기분이 그거 안 좋고. 받아주면 계속 불편해. 불편.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네, 맞아. 갈 때 맞아. 또 할 줄은 몰랐겠죠. 네. 그럼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영향력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또 자기가 인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막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되게 별로 좀 나쁘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닌 거에 괜히 저러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자신감이 이렇게 붙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아이랑 같이 타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장난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부모님은 막 하지 말라 이러는데 막 그 이렇게 손잡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매달려 있는데 와 너 스파이더맨이네? 나도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막 신나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가 이 애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눴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내가 생각했던 목표들을 갖고 좀 이렇게 실천을 해가면 작은 승리를 얻다 보면 나중에 큰 승리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핵심은 뭘 해라. 지금 또 실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본질적인 건 나를 내가 기분 좋게 해주라고. 나를 내가 기분 좋게요? 그런 기분 좋음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도파민적인 얘기고요. 우린 도파민을 좀 조절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자신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좋지만 이게 아니라 그건 안 좋지 사실. 그건 안 좋은 위로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성취적인 그런 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요새 저도 이제 미팅을 하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났어요. 내가 뭔가 제안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사람한테 이거 진짜 좋은 거 하세요 이러면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들을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칭찬부터 세려요. 맞아.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칭찬을 갈기는 것도 좋지만 거부감인 상태에서 칭찬하면 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은 맞아. 얘는 그래도 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야만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이 간단 말이야, 차근차근.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열었어. 그래서 대표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안 해보셨어요? 그럼 이걸 하는 건 뭐 몰라서 못 하신 거예요? 어려워서 그러신 거예요, 여건이? 근데 저희는 이런 걸 제공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근데 이거를 나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면 어저께까지 나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딱 일어났다고 해서 오케이 오늘은 내 말을 난 다 들을 수가 있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자기 그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엄청 낮은 걸 하라고 그냥. 그래서 자기 기분을 좋게 먼저 만들어주면은 조명 처리가 이런 거를 해봤더니 좀 기분이 좋아지네? 좀 기모찌한데? 이러면은 다음 기모찌도 해볼 마음이 생기겠지. 그러면 그 다음 코멘트도 이제 들을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바로 씻는 게 목표였는데 했어. 참고. 약간 기분 좋아. 이 여세를 몰아서 나 원래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샐러드를 오늘 한번 먹자. 건강하게. 그래? 그럼 오늘을 계속 이제 풀로 좀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70점으로 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게 뭔가 하루하루 좋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하는 거나 나를 대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도 뇌가 하나지만은 내 안에는 인격체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듯이 대해주면은 나도 나한테 좀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부 요건에 자꾸 노출되면서 다른 사람이 나랑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 뭔가 이제 뿌듯해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게 자아성찰인 건데. 맞잖아. 그쵸. 자아 성찰인가 내 자신을 아까 지금 방금 자아 성찰이 나고 갑자기 팍 떠올랐는데 자아 성찰이 안 되는 이유도 저는 사실 교육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을 시험을 보고 성적이 딱 나오잖아요. 너는 95점인 사람이야. 너는 80점인 사람이야. 결국 평가는 성적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는 이걸 잘하고 너는 이걸 못한 애가 아니고 너는 그냥 85점인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못하면 또 때리잖아 우리. 그쵸. 옛날에는 막 때렸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공부 열심히 안 했네 맞아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자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밖에 이제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사회를 나가다 보면 공부 외에도 너무 많은 있는데 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너는 잘하는 사람, 너는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고 나는 못한 사람, 난 잘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저 자신을 파악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MBTI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그렇게 빠진 게 된 이유가 참고만 하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막 맹신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맹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 MBTI 뭐야? 너 ISTP야? 너 ISTP야? ISTP로 정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편하거든. 내 자신을 알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INFJ야. 너 INFJ는 너 이럴 거야 하는데 그건 나랑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 기준이 있고 딱딱딱 있으면 참고 할만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너 INFJ야 그러면 나 INFJ구나. 나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약간 그렇게 맹신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은 저도 이제 후배들이 와서 가끔 뭐 물어보고 했을 때 저한테 막 이런 자료를 달라 그러고 형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뭘 하냐? 그 다 알려줘. 알려주지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이 자료를 그냥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는 법을 알아야 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이걸 너한테 드래그해서 카톡으로 넘겨준 건 아무 일도 아닌데 이걸 본다고 네가 잘해지진 않을 거다. 왜? 나는 이 글씨를 왜 썼으며 왜 이런 순서로 만들었고 왜 그림을 이걸 넣는지 이 흐름이 뭔지를 과정이 생각을 해서 난 내가 만든 거라고.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해진 그냥 순서대로 말하는 것만 배우면은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고객이 달라졌어요. 그럼 내가 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맨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꼭 정리를 해줘.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뭐가 중요하다고? 꼭 물어봐.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라고 얘기했대요. 그래. 야, 그거를 다음에는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면은 같이 대화를 해보자. 그거에 대해서. 네가 못 찾고 있는 너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듣고 다시 네가 피드백해서 혼자 만들어봐. 너는 지금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빌빌대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 안 해요. 그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 같아요. 사고력이 있느냐.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 보면은 획일적으로 가르치잖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대.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애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 인생도 뭔가 방법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걸 다 해야지만 되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사회에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어떤 점수를 기대하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어떤 재주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수치들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잘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뭔가 나는 유전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성별이 됐든 나이가 됐든 뭔가 좀 더 장점을 부각시킬 만한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뭘까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1번부터 뭐 1000번까지 있으면 5번을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면 5번에서만 계속 생각해. 나는 이제 367번에 해당하는 걸 해야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 자체도 제시를 안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 돌아오면 선생님들도 모른다니까? 내가 뭐 1번부터 1000번까지 제주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를 알아볼 능력도 없고 생각도 안 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맞죠. 우리 부모님도 몰라. 우리 부모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신 것도 아니고 뭐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읽고 뭐 지혜가 엄청 많으신 것도 아니고 물론 나는 이제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이제 나를 희생적으로 키워주시고 이런 건 너무 감사한 일이나 냉정하게 봤을 때 사회적인 능력이 아쉬운 부분이죠.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싫고 위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뭘 가졌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를 파악했으면 이제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이런 능력이 없네. 그럼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여기서 내가 없는 게 뭔지 또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되게 쉬워 보였어요.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를 못 버텨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근간은 내 마음 안에 나를 믿어주고 아, 난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하면은 실패가 나와도 아, 실패는 당연한 거고 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 배웠다고 생각해. 아, 이것도 배웠네, 이것도 배웠네. 이게 하나씩 채워가면서 나중에는 100개, 200개, 1000개가 돼서 원형적 사고. 네? 원형적 사고. 원형이 누구야? 장원영. 럭키 비키잖아. 아, 진짜? 아, 나 이거 실패했네? 그래도 이거 배웠잖아. 완전 럭키 비키네. 요즘 유행인데.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쌓여가는 그 재미도 있고 저는 지금 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아, 나는 이런 것도 했던 사람이니까 다른 걸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스스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힘들다는 보험 영업도 도전을 했었고 내가 뭐 오랫동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성과도 또 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또 경험이 돼서 아, 나는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거기서 또 못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두고 나왔지만은 아직도 그걸 하는 사람도 있어. 계속 나보다 더 높은 성과를 계속 내는 사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는 이걸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근데 나는 걔네가 못 가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업계만 키우면 난 더 성장하겠네 이래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 뭐 똑같은 걸 봤을 때도 어떻게 내가 느끼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뭘 내가 발전시켰고 뭘 만족시키지 못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고력인 건데 똑같은 영화를 봐도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안 슬퍼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치. 똑같은 환경에 처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막 비판만 하고 막 자기 인생 비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럼 너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네가 잘했을 것 같아? 근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빌빌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엄마 아빠 카드 쓰면서 특별한 뭔가 이제 30대 중반 이렇게 돼도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는 일들을 만들지 않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면은 나는 더 큰 능력이 있었을 거고 더 좋은 과외 받았으니까 좋은 대학 갔을 거고 좋은 인맥과 이랬을 거 아니야. 탓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뭐 연예인들 막 돈 몇백억 있는 사람들도 막 자살하고 그렇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인생이 다 있는 거인데 자기 자신에 집중해라.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만 기준이 생기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유튜브 보면 막 다 너도 나도 다 월천이거든요. 특히 그거 조심해야 돼. 성공파리. 뭐 나 뭐 글쓰기만 해도 뭐 월천 벌어요. 마케팅을 배우세요. 해외 구매 대행했더니 월천 구매 넘어요. 대충 뭔 느낌인지 알죠? 그런 성공파리들 뭐 워드 프로세스에서 가지고 월천 기본 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자 되는 건 강의 파리 한 애들이 결국에는 부자 되고 뭐
월천을 찍었다 해도 그걸 1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진짜 한순간에 뚝딱 하고 월천 찍는 이렇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쉽게 개꿀로 막 강의 들었다고 나 다음 달부터 월천 평생 죽을 때까지 월천 벌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다고 해요. 차라리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그건 그냥 유튜브만 봐도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성공파리 하는 사람을 좀 조심하고 투자 같은 것도 뭐 불려준다. 거의 뭐 진짜 부자였으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는 하는 좋아요. 뭐 주식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이런 거 참고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자신만의 주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만약 없다면 저희 개인적인 추천은 S&P 뭐 S&P 500이나 아니면 QQQ 50%는 그거 사서 그래도 한 1년에 10%는 오르니까 10% 수익률 내기 1년에 쉽지 않거든요. 하고 한 70%는 하고 30%는 현금만 들고 있고 폭락장에 현금 이렇게 타고 뭐 그렇게만 계속 굴러만 해도 충분히 수익률 얻었을 것 같아요. 제 과거를 돌아보면. 기준을 좀 갖고 살라는 말씀이시죠? 네. 성공파리 새끼들 조심해라. 갑자기 욕을 해서 깜짝 놀랐네. 저 네.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성공파리에. 아니 근데 저는 뭐 네. 욕할 건 없고 그렇게 생각해. 그냥 뭘 보든 간에 내가 거기서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 뭐 30만 원을 결제했는데 내가 30만 원어치를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한 개라도 나한테 뭔가 도움되는 아이디어를 하나라도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그걸 듣고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라도 얻었으면 그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쌓이면 이제 내 기준이 생기는 거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현 씨가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서 이거 했는데 왜 안 됨? 이렇게 하는 걸 잘못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가성비가 안 나오고 그 30만 원 저도 40만 원짜리 글쓰기 막 강의 듣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형님 말한 대로 뭐 책 한 권 읽는 거 그게 훨씬 더 글쓰기에 대한 책 한 권 읽고 뭐 말하기에 대한 책 한 권 읽기가 100배 낫다. 근데 이제 편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가만히 이게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공부한 것 같고. 근데 책은 막 글씨 읽어야 돼. 막 맞죠. 책도 이렇게 잡고 있어야 귀찮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 간에. 이거 활자를 읽는 게 사실 귀찮거든, 되게. 그렇죠. 이거랑 친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명철 형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돈을 써서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맹신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다 옳아 혹은 저 사람이 다 틀려. 저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보고 조금만 그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옛날에 갑자기 너무 딥하게 들어간 얘기긴 한데 옛날에 광주화 사태 있잖아요. 민주 광주화 사태를 언론에서 때렸어요. 폭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광주 안에 있는 사람 말고 그 밖에서 그 언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학생들은 다 폭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 진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언론이 말한 게 전부 다 진실이 아니었네? 라고 어느 정도 의심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쟤네가 또 다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쟤네가 말하는 게 다 진실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모 세대들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는 진짜 너무나 무서운 병입니다. 다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았어. 다 맞았고 근데 3년 뒤에 사실 알고 보니까 별거 없었어. 백신으로 죽은 사람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두 차례의 일을 이제 비교적 최근 일로 보면 그런 두 차례의 일을 겪다 보면 이게 다 전부 다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결국 아닌 거 아닌 거구나, 맞는 건 맞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그 현장에서 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그때 한창 저한테 계속 백신을 맞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로나가 내가 걸려서 내가 엄청 아프고 죽을 병이면 인류가 멸망되겠다라는 합리적 판단 하에 나는 백신은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라고 계속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이제 환경적으로 막 직장에 잘리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고 저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타격은 없었지만
너는 안 걸렸지만 너로 인해서 딴 사람이 걸려 죽었을 수도 있어, 개새끼야. 그랬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젊은 사람들도 그때 많이 죽었잖아. 나도 심장 아파서 음. 3차 안 맞았다니까. 나 억지로 맞아가지고 나 맞기 싫었는데. 음. 또 군대에서 약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여기 있어. 거기 약 하나 개발하려면 몇십 년이 걸린대요. 그랬다가 이미 상용화 됐는데 그때 막 큰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회수한 경우도 있고 막 소송 걸리고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았었어. 근데 코로나 백신 막 몇 달 만에 맞으라니까 나 1년도 안 돼서 거의. 내 몸에 뭔가 아무것 뭔지도 모르는 검증되지도 않은 화학약품을 주사하겠다는 누가 좋아해 솔직히.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나한테 맞을까 말까 이런 판단을 하고서 맞는 건데 억지로 맞긴 했지만 사회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근데 저도 그때 직장 안 다녔으면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게 다 옳다, 이게 다 틀리다 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저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정부가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건 좀 좋은 말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위험한, 그게 진짜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사고를 안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은 뭐 걔네가 맞았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겠지.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몰라. 솔직히 솔직히 주사실 가가지고 뭐 그걸 찍었나? 그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간호사한테 너무 맞기 싫으니까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맞은 걸로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때 어려서 난 그런 생각 못 하겠어. 나는 그럴 마음이 있었어. 나는 50만 원을 간호사한테 주고 나 맞은 걸로 그냥 해달라. 나 너무 무서워서 못 맞겠다. 솔직히 부탁 좀 한다. 그런 병원 찾아가가지고 맞았을 것 같아. 안 맞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런 게 생긴 거죠,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정치인들은 자기네 목적 있잖아요. 국민을 통제해가지고 자기네 말을 듣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달성했잖아요. 근데 사과할 필요가 없죠. 우리 부모님들이나 사회는 나라에서 시켰으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게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특성이라 어쩔 수 없는 또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로 확 갔다가 일로 확 가는 상황이 다른 민족성에 비해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 쯔양 사태 때문, 쯔양 사건 때문에 피해를 지금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레카 유튜버들이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남의 그런 안 좋은 일들 막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슈화 시켜서 자기 돈 벌어먹는 데 사용했다가 아니었어. 아님 지성. 하고 다른 주제 또 갖고 오잖아요. 맞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책임을 져야 하냐. 물론 잘못을 했지만 법적인 처벌이 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받겠지만 그걸 자기가 피해 준 것만큼의 자기 피해를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머리 써서 하는 거겠지. 그렇죠. 그게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능을 자극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막 구설수 있으면 그거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고 자극적이니까 막 하는 거지. 결과는 딱히 그렇게 했다가 유튜버 망해서 그럼 접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사기꾼들이랑 마음이 비슷한 거겠지.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계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코로나 얘기 나와서 또 예시를 좀 들고 싶은데, 백신을 맞았고 안 맞았고의 그때 사회 분위기는 엄청 장난 아니었잖아요. 백신 안 맞았어? 바로 그냥 왜 안 맞은지는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음식점도 않고. 못 가, 밥도 못 먹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저는 엄청 민폐, 완전 사회의 그 암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일이 돼버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사실. 근데 똑같아요. 다른 사건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 똑같이 또 행동할 거고 그때 나를 지키려면 내가 뭔가 있어야겠지. 돈이 있든 힘이 있든 힘은 있잖아요. 됐어요. 무력은 있죠. 무력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얘기 나와서 이제 다음 얘기를 바로 진행해 볼게요. 향후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근데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5년 그랬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대기업 들어간다? 쉽지 않거든요.
일본에 보면 이제 8050 세대가 엄청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부모님 막 시체 막 숨기고 예, 더 맞아요. 연금 받으려고. 네. 부모가 죽어도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네. 나오는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제가. 근데 이거 먼 미래의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국가에서 인스타와 유튜브를 뭐 차단시킬 수도 없고 북한입니까? 실제로 중국처럼 어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외국들은 진짜 제재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14세 미만들은 아예 그냥 음. 금지를 한다 그러고. 그만큼 이제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인간이 마약을 규제하는 것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데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런 법을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답도 없긴 해요, 솔직히. 진짜. 우리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답이 없어. 음. 근데 내 자식이 나중에 그러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해봤거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걔한테 아무 관심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 말도 안 하는 거야. 밥도 안 줘. 이제 다 아빠가 키워줬으니까 독립해라. 나가줬으면 좋겠다. 네가 우리 집에 살아서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 가족한테. 넌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더 이상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네가 의지가 없어서. 그러면 네가 사회의 쓴맛을 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럼 내보낼 것 같아요. 강하게. 미안해. 잘 가. 근데 만약에 거기서 뭐 자살을 하든 뭐가 됐어. 아무튼 그러면 걔 책임이야. 난 다 했어. 내가 내 책임을. 뭐 가슴 아프든 어쨌든. 그냥 똑같아. 근데 사실 뭐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여자가 나를 막 버리고 바람을 폈다든가. 어쩌라고 그러면은 날 뭐 힘들겠지 당연히. 근데 어떡해. 내가 내 손을 떠난 일인데. 지금 해야 될 걸 하면 되죠. 그때 내가 해야 될 걸 또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러면 그 쉬는 청년들이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뭔가 그런 클래스를 만든다던가. 상담이라도 뭐. 동질감을 느끼게 뭐 서로 해서 서로 고민을 뭔가 들어주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든지. 그 뭐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할 문제겠지만, 너도 그렇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네. 근데 우리 이렇게 살기는 싫은 거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거를 나라에서 도와주는 사업을 뭔가 진행한다든지, 얘기한 것처럼 심리 상담을 한다든가, 사회로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정부의 역할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아서. 재소자들도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다 노동력이 있고 건강한 청년들이 집에서 의욕이 없어가지고 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400만 명이 지금 쉬고 있다는데. 맞아요. 실제로 지금 은평구에서 은둔 그 청년들 실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분이 계세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머리 엄청 기신 분인데 자기도 몇 년간 히키코모리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세상을 뚫고 나와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겠다 해갖고 그 무섭지 않은 회사였나 그 이름이 회사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히키코모리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한 것처럼 돈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 뭔가 느낄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지. 청년들이 힘들지?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나가서 사회생활도 해. 50만 원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제발. 뭔가를 했을 때 성과로 주거나 돈을 주거나 아니면 취업 뭐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가야. 뭔가 그러니까 거기 뭐 예를 들어 상담을 몇 회 받으면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왜 주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퀘스트를 주고 완료했을 때 보상이 나오고 보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상이 아니지. 그건 그냥 뭐야 지원금이야 뭐라 해야 돼? 그거 왜 줘? 솔직히 아니 씨발 그냥 1층에 준다 편의점인데 거기 가서 일해도 하루에 5만 원 4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몸이 팔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데 돈을 왜 줘야 돼? 그 알바만 하고 예를 들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바를 내가 월 200 받아. 그럼 뭐 월세 들어 바깥 안 들잖아요. 200만 원 한 달 다 쓴다 생각해봐. 지금보다 겁나 낫지. 행복한데? 집에서 쉬는 거보다는. 응, 겁나 행복한데 200만 원 매주 뭐 치킨 먹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뭐 엠생이라고 하든 말든 어. 그냥 내가 부모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고 부모님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용돈 내가 드리고. 월세방 그냥 뭐 반지하에 살든 뭐가 됐든 간에 네. 뭐 500에 50짜리 살면서 나머지 200 벌면 150으로 뭐 잘 살면 되지. 물론 차도 끌 수 있어. 저 약간 오늘 F 입장으로 와갖고 F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너만 착한 척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평소에 하는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공감 진짜 확실히 하기 힘든 게 뭐 보통 그런 얘기에 알바도 못했다 이런 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대여갖고 그러니까 막 그 영상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여자분인데 그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직장 상사가 이 배를 이렇게 잡으면서 맞아. 이 뱃살 좀 봤어. 봐. 이게 맞는 거냐고 이렇게 인신모독을 실제로 당했대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이 있는 그런 일을 아예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동물이랑 살 거야? 그럼 그 사람 없는 거 하면 돼요. 그래, 영상 혼자 편집 하는 일은 뭐. 그 진짜 공장 가가지고 그냥 못박일 한다던가 뭐 단순한 작업 진짜 반도체 솔직히 공장 같은 데 가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그게 다 그 방진복이라는 거 입어요. 먼지 없게. 그래서 그냥 내일만 하면 돼. 닦으라는 거 닦고 조립하라는 거 조립해. 그런 거 하면 돼요. 아니면 뭐 식당 서빙을 하던가. 아줌마 뽑는 거보다는 젊은 여자 뽑겠지. 아무리 내가 뭐 뚱뚱하고 해도. 그렇지 않아? 맞아요. 아줌마들은 자존감 하잖아.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노트북 하나 가지고 영상 수주 받아가지고 유튜브 얼마나 많아. 영상 편집 엄청 잘하세요. 근데 솔직히 찾으면 찾는데 의지의 문제죠. 아 그러니까 그게 핑계대면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고 물론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뭔가 태어났다든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 잘 사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나도 서민이야. 근데 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살아온 걸 얘기를 했지만은 힘든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신세를 비관하면은 나아질 게 없으니까 나는 뭔가 이거를 뭐 몇 명이 볼지 모르지만 이거를 듣고서 아 그래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야 솔직히. 여기서 공감해주면은 끝이 없다니까. 그거 내 힘듦 알아주면 어쩌라고. 원호인가 뭐 알아줬어. 뭐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서 저 새끼 족같네. 네가 말한 거 틀린 거 내가 알게 해줄 거야. 이런 악독한 마음을 갖고서라도 사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발. 왜 니네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젊은데 몸이 건강한데 뭘 못하겠어 솔직히. 그냥 자신감 가져.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라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진짜. 나 지금 되게 아픈 거 알잖아. 여기저기. 운동해서 맨날 막 아프고 스쿼트 하다 여기 원홍아 고관절이 아파. 이거 뭐 벤치프레스 하면 여기 아파. 이러면서 맨날 못하잖아. 근데 자꾸 시도하잖아요. 근데 헬스장 가면 내가 최악체야. 여기 셋 중에서 몸 제일 안 좋고 일단 헬스장 가면은 여자가 나보다 더 무거운 거 들고 이래. 근데 난 그 여자 앞에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해. 왜냐면 그거에서 내가 자격지심 느끼고 안 하면 내 손해잖아. 거기서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40kg 드는데 나는 20kg밖에 못 들어도 20kg로 그래 나는 지금은 20kg야. 난 나중에 40kg 들 수 있어. 그래서 100kg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그냥 희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럼 무시당했으면 내가 평생 무시받는다는 생각만 해? 왜 그거 한 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30년 동안 딱 한 번 그 사람한테 무시당했다 치자. 그건 다른 때는 무시 안 당했잖아. 그럼 29년 동안 무시 안 당했으면 29년의 경험도 있는 건데 왜 그거 안 좋은 경험 한 번만 보냐고요. 그렇죠. 비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반대 입장이어도 그래도 내가 내년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백날 공감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할 수 있다니까 있어. 나와. 제발 사회로 나와서 알바라도 하고 뭔가 사람 만나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라도 해. 경비 아저씨한테 더 친절하게 대해봐. 기분 좋아져. 그럼 뭔가 인생이 나아지는 느낌 든다니까. 주 5일 일하는 거 너무 빡센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쿠팡 그래. 같은데 하루만 가서 딱 일해보고 일주일 쉬어. 다음 주 나가서 또 하루만 일해보고 형님 말한 대로 뭐 쿠팡 일하러 갔는데 너무 힘들어. 도망쳐. 딴 거 그래, 해봐. 안 하면 딴 거야. 그만이지 뭐. 딴거 근데 해보고. 해보라고 근데. 배달해보고 뭐. 진짜. 하루만 해봐. 하루도 아니야. 그냥 출근했는데 죽같아. 그럼 바로 가 집에.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형 말한 대로. 경험이라서 진짜. 아니 돈도 받아. 1시간 일했는데 돈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경험을 쌓으라고 제발. 배달 갔는데 누가 나 공감해달라고 생각하지 마. 배달 갔는데 내 오토바이 없어. 요즘 서울에서 걸어서도 배달 많이 하더라고. 아니 자전거로도 응, 배달 엄청 자전거로도. 해요.
따릉이 빌려가지고 심지어 우리 집에 뭐 골목 이렇던데 배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든데 배달 한 건 하고 집에 가면 되죠. 그럼 다음 주에 또 해보고 2건 해보고 진짜 이렇게 작게 작게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네, 시도해보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제일 무조건 힘들어요. 인정해야 돼요, 나를. 제일 힘들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나 못생기고 키 작고 남들한테 놀림받는 사람이다. 이거 인정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놀림 받았어? 아,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인정해.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러면 그만이야. 뱃살짝 그렇게 했어? 아, 물론 저는 이제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저도 모욕을 느낀 적은 있어요, 당연히. 어떤 아줌마 성추행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막, 어이씨, 나는 아줌마들이 무서워. 이러냐고. 그렇진 않아. 그때뿐인 거야, 그냥. 아, 뭐야, 미친놈이네. 이러지. 근데 그런 것처럼, 그때 나 개념 없었단 말이야, 어릴 때니까. 그래도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그 사람 그때 아까 그 인터뷰 영상 나와서 뭐라 그랬냐. 자기는 나중에 이렇게 언젠가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 나 그 멘트 듣고 존나 충격받았거든요. 와,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밑바닥이라 생각을 하는구나, 영원히. 근데 누가 도와주길 바라며 왜 사회 비판을 하냐고. 자기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난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희망을 가지면서 고통을 겪어낼 용기를 가져야지만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너무 약해졌다. 그리고 외모 비판, 뭐 외모 어쩌고 이런 거 다 좆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험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저보다 키 작고 못생기고 씻지도 않아서 막 비듬 있는 사람도 많이 봤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말도 못해. 얼굴도 비호감이야. 근데 돈 개 잘 벌어요. 한 달에 막 3, 4천만 원씩 벌어.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 내가? 아, 저 사람 뭐 경험이 있으니까 이래? 그럼 누구 손해야? 내 손해잖아. 그렇죠. 그만두고 나가면 내 손해야. 아, 저런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있어도 자기는 지금 뭐 부모님이 아프지도 않고 내 몸이 아프지도 않고 이런 게 내 건강하게 말해도 얼마나 축복인데,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지금 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 보면서 너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노동력이 다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두뇌가 있고 지능이 뭐 IQ 10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데 거기 나와서 인터뷰할 정도면 다 그냥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사회생활에서 대학교도 나왔다며. 그럼 스스로가 자신감만 부여해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딴 사람한테 찾지 말라고요. 제발 그냥 나가서 진짜 방이라도 청소해봐. 내가 이 얘기해도 방 진짜. 청소 못할걸? 누워있고 싶어서?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나 뭐 잘했던 경험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나도 힘든 거 졸라 많아. 근데 내가 여기서 그 얘기해서 뭐 어쩌라고. 남들이 나보다 더 힘든 경험한 사람은 그게 뭔 경험이야, 뭔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그게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깔려면 뭐 한도 끝도 없지. 근데 비단 나한테만 그러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럴 거고, SNS 보면서 얘는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집에 돈이 많으니까 키가 크니까 작으니까 뭐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럼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어쩌라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사회가 족같아? 어쩌라고. 나 할 건데. 내 부모님이 아프고 난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어쩌라고. 그럼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잠자는 시간 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시간 다 빼고 하루에 30분은 나를 위해 살 수 있잖아. 그럼 그때 그냥 뭐 잠을 자든 책을 읽든 인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라고. 그 30분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잖아. 오늘의 아이디어 하나가 평생 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희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옛날에 우울증 약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죽고 싶고 막 스스로가 바퀴벌레로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아니,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기고 다 원래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야. 근데 점집에 그때 갔었어. 5만 원 주고. 그 점집에 갔어요. 너무 답답한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원인은 몰라. 일단 갔어. 너무 답답한 게 일단 들어가.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목적이 뭐냐면 내 얘기를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5만 원이 있어. 보통 5만 원 하잖아요, 타로나 이런 거 가면. 근데 거기 이제 타로 사주 딱 써있고 그건 보고 가서 내 얘기만 그냥 하고 나오고 싶다. 누군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왜 왔냐는 식으로 약간 그런 눈빛으로 봐. 아 이렇고요 저렇고요 뭐 여자친구도 있는데 뭐 욕심이 있는데 안 되고. 근데 쫙 듣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어른으로서 말을 해줬어. 뭐라 그랬냐?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멀쩡하게 생기고 지금 회사도 다닌다고 했고 여자친구도 있다면서요.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도 괜찮다며.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존나 창피한 거야. 아 씨발 내가 혼자 스스로를 옥죄면서 내가 만든 목표에 내가 잠식당해가지고 병신 같은 생각을 했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진짜 창피했었어.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어. 근데 기분이 뭔가 묘한 거야. 아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존나 인생에서 제일 내가 막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능력도 없고 이랬는데 갔다 나오니까 나 괜찮은 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때부터 제 인생을 좀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보험도 시작한 거였고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고 친구들도 열심히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내 인생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꿈이었던 음악도 포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든 거 다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라고. 누구나 다 힘든 거 있어. 지금 워렌 버핏이나 뭐 스티브 잡스, 뭐 이재용 회장 뭐.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그런 대기업 회장들을 보면은 흑수저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봤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고생 안 했을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고통을 훨씬 더 많이 자주 겪어서 거기까지 간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씨발 저는 못생기고요. 그럼 뭐 대기업 회장도 다 차은우처럼 생겼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핑계 대면 끝도 없다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내가 주제 파악을 좀 해. 아, 난 오늘 방 청소도 못하는 놈이야. 그래? 아, 그럼 저기 쓰레기 널브러져 중에 저거 하나만 버리자. 이렇게 하는 그건 버릴 수 있잖아. 그거 버리고 뿌듯해 그냥. 나는 그런 놈이니까. 난 이거 쓰레기 방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고 저거 그냥 머리카락 하나 치우는 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머리카락 하나는 치웠네? 2개도 치우기 쉽잖아. 그렇지. 그렇게 저기 시작을 떨어져 해야 있는 휴지도 치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 버렸어. 뿌듯하겠지. 아 그래 이왕 한 거 내 인생을 바꾼다 생각하고 오늘 청소부터 시작하자. 싹 치웠어. 그럼 기분이 달라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다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 그냥 제발 가서 혼자 해봐봐. 제발 좀. 진짜 화난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들 아끼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소중하고 아,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 생각해봐. 너무 나 가슴이 아팠어. 난 솔직히 보면서 이거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쓴소리만 했지만 보면서 너무 심각하게 느꼈고 그쵸. 너무 불쌍했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 진짜 그런 사람들 중에 용기가 필요하면 내가 가서 얘기해주고 싶다. 그쵸. 나도 이랬는데 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쵸. 또 같은 세대잖아요, 사실. 같은 20, 30대 세대이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힘듦의 우열을 가지 다 힘드니까. 근데 어떻게 이 현실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 지금 내 지나가고 인생 있어. 얘기해주면은 당신들 아무 말도 못해. 그 인생 얘기가 좀 울어 진짜. 다. 쟤는 뭐 말도 안 돼. 사연 없는 집 솔직히 사연 없는 집이 없는데 음. 물론 당신도 엄청 힘드시겠죠. 근데 형님 말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여기 로켓 쏠 때 여기 1도만 틀어줘도 이만큼 벌어지거든요. 1도만 틀어줘도 좋은 그 뉴스다. 1도만 딱 꺾자 이거죠 우리가. 할 수 너무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 화난 거 아니니까요. 막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너무 잘 됐으면 진짜 좋겠어서. 너무 잘 됐어서 같은 또 세대고 앞으로 우리 40대 이제 50대도 보내야 되는데 같은 세대인데 근데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건 우리 또 한국인들 종특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면 단결도 잘 되고 이렇게 의지를 모아서 하는 거는 저는 세계에서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운동 같은 거 마음에 이런 불합리한 사태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나가는 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서 청년들도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을 마음 모아서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다들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한테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해주고 싶은 짧게 한마디 해준다면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상황이 뭐 너무 힘들고 사실 뭐 아까 이렇게 다들 현실을 다 얘기해줬지만 저는 이런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로 완전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만 너무 찾아다니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당신이 너무 이렇게 치여서 이렇게 힘들었다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세요. 결국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고 멈춰 있지만 않는다면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힘들 땐 잠깐 쉬어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앞에 보고 목표만 정확히 설정을 하고 앞으로 가세요. 내가 이걸 실패했을 때 나 실패했어 안 되는 거가 아니고 내가 이거 왜 실패했지? 분석하고 고쳐가고 그리고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또 꺾이고 다시 하고 이렇게 10년이 흘러가면은 그걸 안 했던 사람과 했던 사람의 그 차이는 나중에는 진짜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를 거쳐가면서 당연히 저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공감 없이 그렇게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것도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목표 설정은 무조건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위로도 받고 이렇게 가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목표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 이렇게 해야 돼 상남자 막 넌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위로 따윈 필요 없어 이런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위로하고 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가십시오. 목표 없이 위로만 받는 거는 안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가세요. 조금 다음 제가 할게요. 일단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에 일단은 감사하고 일단은 방 청소하고 하루에 10분 걷는 거 일단 이거를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보는 거 컴퓨터라면 컴퓨터 끄고 핸드폰이면 핸드폰 끄고 지금 당장 방 청소하고 10분 걸어보는 거 그것만 했으면 이미 시작하면 50% 성공이거든요. 이미 50% 성공한 거예요. 네, 일단 그것만 지금 당장 1시간 뒤에 하지 이러면 절대 못해요. 지금 당장 끄고 방 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10분 비 와도 괜찮아요. 10분 한번 걷다가 그냥 집에 들어오세요. 그럼 50% 성공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앞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해가지고 다른 얘기 하자면 인정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해라.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걸 인정하고 뭐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뭔가 고시 공부를 하는데 안 돼? 그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고 개인마다 목표가 다르겠지만은 인정해야지만 배울 수 있어요. 성장하는 건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거에 자꾸 화가 난다? 거부감이 든다? 인정을 못한 거예요 아직. 근데 인정을 하지 않고 싶으면 그만큼 결과를 내보세요. 그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든 내가 어떤 사람인 거를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안 하고 싶으면 그런 결과를 내어 보이세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하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근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계속 갈 수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포기하지만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지금. 나도 내 인생 비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면 언젠가 될 거라고 희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다 같이 그렇게 가고 싶으니까 우리 세대가 잘 돼야지 나중에도 20년, 30년 뒤에 나라가 또 부강해지고 우리 자식들도 잘 살고 할 거 아니야. 이게 비관해가지고 사람들 다 못 살고 이러면 누가 좋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다 똑똑하고 저력 있다는 거를 알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해보시고 내가 병신인 것 같아. 그럼 병신인 거 인정해. 뭐 어때? 나만 내가 병신이라 생각하는 거지. 옆집 사람이 나한테 누가 나한테 나 병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나를 발전시키는 게 내 목적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만 찾아서 그걸 해봐라.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청년을 뭐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저희도 그냥 그 같은 세대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40대, 50대 사람들이 청년들의 얘기를 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 우리 같은 30대, 20대로서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짜봤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긴급으로 연 팟캐스트에서 뭐 너무 막
우리 느꼈던 거 막 주저리주저리 잘 막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 끝나면 또 나중에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그런 어차피 경쟁 사회인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내 현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누군 나쁘고 누군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작은 세상 속에 갇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진짜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렇게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회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밖을 깨고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AM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